턱치기는 딸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궁상 떠는 게 이해된다고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혼자 애 키우는 사람 다 저래? 여자들도 저런 사람 없어요. 여자들도 저런 사람 드물어. 혼자 애 키우면 다 저렇게 궁상 떱니까? 저는 지나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아이가 이제 또 자녀가 있다면은 아이들은 또 아빠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죠. 아빠가 또 이제 기준이 돼요. 남자를 보는 기준. 더 그러면 안 되지.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혼자 살 때야 내 입이 하나고 하니까 아 그래 뭐 나 좀 아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미리로 해서 하지만은 자녀가 있으면 더더욱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복행위 여러분 이제 끝났는데 당분간 지복행위 이제 안 하고 좀 나중에 한대요. 다음 시즌 또 나중에 하겠죠. 궁상 떨면서 지 쓰는 거에 후하자. 맞아요. 맞아. 진짜 그러네. 지가 쓰고 싶은 데에는 뭐 그냥 바가지를 쓰든 코끼리에다가 완전 10만원 넘게 태우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쓰는 거는 벌벌 떨고 그게 무슨 딸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애 혼자 키우면 다 이래? 애 혼자 키우는 사람들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제일 싫더라고.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방송이나 뭐 드라마, 영화, 각종 리얼리티 쇼, 나는 솔로, 뭐 각종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리뷰해보고 많이 봐왔지만은 턱식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인색한 걸로는 턱식이보다 심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살면서도 이 턱식이보다 인색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인색함의 그 절정이라고 전 봅니다. 인색함의 절정.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돈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내가 돈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돈은 돈만으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내가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생기는 건데 턱식이는 그 돈 그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은 너무 정말 인색하고 쪼잔함을 넘어서가지고 진짜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매번 방송 볼 때마다 했는데 오늘 이제 인도편 마지막인데 오늘도 와 정말 진짜 인색함의 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인색함의 끝을. 일단 턱식이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이제 인도편까지 봤잖아요. 지복행을 이제 쭉 리뷰를 국이 옥순 리뷰부터 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약간 그 먹먹함이 있어요. 지복행이 출연자분들을 거의 8주, 9주, 10주 동안 보잖아요. 매주. 그리고 또 이 지복행은 이 출연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나는 솔로는 출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이제 분량이 제각기 다른데 지복행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을 한 명 한 명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아. 턱식이는 특이하게도 내적 친밀감은커녕 오히려 내적 거리감이 더 많이 생겼는데 백한님, 무당 정숙, 조색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이게 끝나니까 먹먹함도 있고 이별의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턱식이는 이제 안 봐서 후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이분들도 이 순간을 참 인도를 여행하면서 좋았겠다. 이 순간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추억이 많이 남겠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함께 본 여러분들하고 저도 상당히 되게 좋은 느낌을 받고 그러지 않았나. 지복행이 저는 계속 이어서 하지 못하고 지금 잠깐 끊었다 가는 것도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지복행만의 그런 뭔가 아쉬움이 있어. 먹먹함이 있어요. 지복행만의. 뭐 늘 항상 이 나는 솔로 관련된 컨텐츠들은 대본 있는 거 아니냐, 진정성이 없다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홍보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이 나는 솔로 관련된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없던 진정성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좀 그런 컨텐츠가 저는 나는 솔로라고 생각해요.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나를 알리려고 나오는 관종들도 지복행도 사실 턱식이나 방송이 목적으로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턱식이는 좀 그래요. 그냥 진정성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 진정성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진정성 없어가지고 돈도 척척 내고 진정성 없어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백한님도 좀 신경 써주고 백한님이 뭐 먹겠다고 하거나 뭐 사겠다고 하면은 진정성 없이 그냥 가식적으로 사 하면서 백한님 또 맞춰주고 진정성이 좀 없었으면 했어. 턱식이는 너무 진정성이 있어. 한결같아. 야 진짜. 그러니까 또 방송 PD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겠죠. 턱식이 냉동 삼겹살에 황당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턱식이가 물론 백하님이 계속 앞담화를 했잖아요. 턱식이랑 여행할 때 힘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삐짐도 있었겠지만은 한식당을 왔단 말이죠. 다 같이 이제 식사하려고 본인이 계산할까봐 이거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턱식이가 냉동 삼겹살 자기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랬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냉동 삼겹살 싫어할 수도 있는데 턱식이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로 비춰봤을 때 그 계산할까봐. 왜냐면 전날 조색찬한테 얻어먹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펍에서 조색찬한테 얻어먹었단 말이죠. 근데 턱식이가 되게 많이 시켰어. 근데 조색찬한테 얻어먹고 그 다음날 이제 원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전날 얻어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한식당에서는 본인이 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할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입맛도 없어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안 먹으면은 더치페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또 많이 먹으면은 계산을 또 해야 되는데 더치페이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더치페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 물론 턱시기처럼 이렇게 해서 뭐 돈 많이 모으셔가지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자도 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결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색채는 여행 경비에 벌벌 떨면서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무당 정수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돈도 계산도 많이 했었고, 무당 정수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조색진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돈이 남았어요. 진짜 제작진이 경비를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턱시기는 경비를 넉넉하게 줬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남기자, 돈을 많이 남기면서 방송 분량은 뽕을 뽑자. 왜냐면 방송 각을 많이 보면서 나는 방송 때문에 나왔으니까. 턱시기가 그런 무리한 강행군을 하고 제작진이 의도한 거랑 반대로 이렇게 만원의 행복처럼 그런 쪼잔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백화님은 다이어트하고 진짜 공황장애도 없고 그렇게 여행을 한 거죠. 오늘 아까 채팅 보니까 백화님이 너무 뭐 턱시기 앞에서 턱시기 나쁜 소리만 해가지고 별로다라고 하시는데, 백화님은 그래도 돼. 그게 왜 별로야? 안 그러면 공황장애 또 와. 그렇게라도 말하니까 공황장애 안 온 거야. 무당 정수기한테 얘기 털어놔야지. 왜냐면은 백화님은 턱시기란 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오늘 백화님이 턱시기랑 그동안 이제 얘기를 안 한 거, 불만이나 백화님도 할 말이 많았지만은 턱시기랑 대화 자체를 이제 포기해버린 거, 그 이유가 이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부터 얘기했던 대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남녀간에 뭐 정말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다면 얘기할 텐데, 턱시기랑은 그럴 관계도 아니다. 한국 가면은 어차피 남이고 볼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기분 나쁘게 그러냐. 그냥 어차피 여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턱시기가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여행이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턱시한테 굳이 싸우거나 그러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백화님 마음이 딱 그런 거였어요. 백화님이 오늘 무당정숙하고 조색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시기도 그 오늘 조색천하고 마지막밤에 실컷 백화님 뒷담화 했잖아.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래도 백화님이 그동안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백화님 답답하다고 많이들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 날에 턱시기한테 대놓고 이제 시원하게 본인이 속이는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시청자들도 그런 답답함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턱시기랑 조색친이랑 둘이 펍에서 대화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색친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인도 여행을 하면서 나는 어땠는지, 무당 정숙은 또 어땠는지, 과연 나는 잘했는지, 나도 미안한 게 많았고 그리고 무당 정숙도 되게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돌아보더라고요. 성숙한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저는 조색친 이분이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겐지스강을 속이고 무당 정숙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화정터 사건 때문에 조색친 이분이 이미지가 완전 바닥을 쳤었는데, 이번에 펍에서 턱식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무당정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무당정수한테 미안해서 편지도 쓰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나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뉘우치고 이런 모습들이 괜찮았어요. 저는. 반면에 턱식이는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반성 없어요. 오히려 조색진이 무당정숙이 그래도 여행 파트너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걱정할 거 아니까 중간에 연락해주고 카톡해주는 것도 뭐하러 그러냐고 끝났는데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백화님하고는 그렇게 챙겨주는 거 1도 없이 백화님에 대한 뒷담화만 하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자기 반성이나 돌아보는 게 1도 없어요. 오늘 조색친이 턱시기한테 인생 선배다, 너가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너가 내 인생 선배라고 하는데, 인생 선배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했다 해가지고 이혼했다 해가지고 애기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대단히 뭐 철이 들고 대단히 성숙하고 그딴 거 없습니다. 속된 말로 군대 갔다 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남자가 되나요? 군대 갔다 와도 여전히 인간이 덜 된 새끼들은 인간이 덜 돼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 해가지고 부모가 됐다 해서 이혼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대단히 뭐 인생 선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찰하고 깨닫고 그딴 거 없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턱시기가 조색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복행은 남자가 여자를 모시는 컨셉인 것 같다. 여자는 무슨 대접받으러 온 거냐. 너무 싫다고 계속 이제 백합이를 디스를 하더라고요. 대접만 받는다고. 근데 여기서 그 조색친 이분이 말씀을 되게 잘했어요. 아무래도 인도라는 나라가 위험하기도 하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남자인 우리
여자분들이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냐. 너무 정확한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맞잖아. 여자분들이 힘이 세기를 해. 그리고 낯선 인도라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백하님은 턱시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당 정숙은 조색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더 여자분들을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분들이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어? 그리고 턱시기는 본인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백하님이 뭐 하자고 해도 2500루피 그 돈에 벌벌 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하게 했잖아요. 백하님이 뭐 하고 싶다는 것도 못하게 해놓고 백하님이 뭐 대접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본인이 다 못하게 해놓고 본인이 토크도 하고 리드도 하고 계획도 하고 나 혼자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죽하면 이세희씨가 메타인지가 안 되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세희씨가 옛날에 턱시 같은 사람이라면은 연애할 수 있겠다. 턱시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초반에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시계에 건전지 빼주는 거 보고 저런 사람 너무 배려심 있고 턱시기 너무 매력있네요. 턱시 같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편 마지막화 되니까 턱시기는 이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다고. 야, 나는 메타인지라는 얘기는 유튜브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방송 패널들이 얘기할 거 상상도 못했는데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턱시기가 조색찬하고 이제 펍에서 얘기할 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토크도 하고 리드도 하고 계획도 하고 나 혼자 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 좀이라도 더 많이 나오고 싶은데 출연료는 더 많이 남겨갖고 경비는 많이 남겨서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여행 일정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본인이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해놓고 백하님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안 따라주니까 백하님이 마치 대접만 받으려고 했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어떡해? 시청자들이 바보야? 너무 비열해. 제가 그 턱시기 지복행 1화 리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턱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주고 싶은 거 해준다고. 그걸 배려라 생각하고. 오늘 무당정숙도 턱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어요. 무당정숙이 턱시기한테 뭐라고 얘기냐면은 턱시기 너는 상대방이 내가 해준 만큼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치는 사람이라고. 그거 정확하게 보셨더라고. 맞아요. 턱시기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지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만약에 상대방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고 딱 그런 사람인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주지 않아요. 너한테 이게 좋아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적개심을 갖는 그런 사람. 무당정숙이한테 그 복채라고 하면서 800원 줬나? 턱시기야 역시 있지만 야 800원을 줘? 50루피 줬어요. 50루피 복채라면서. 무당정숙 성격 좋더라.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 목적이 있는 개수작을 우리는 배려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케인이 정확합니다. 목적이 있는 개수작은 그냥 개수작일 뿐인 거죠. 그게 무슨 배려야. 왜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가만히 차라리 해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이딴 배려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냅두는 게 그게 훨씬 더 그게 더 큰 배려지. 그리고 300달러 환전 안 했잖아요. 왜 환전 안 해? 그것도 제작자한테 걸리니까 대충 변명하고 300달러를 왜 환전 안 해? 전 아직도 300달러 환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턱시기가 뭐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양심이 없어. 제작진이 바본 줄 아나 봐. 왜 환전 안 해? 아무튼 턱시기가 조색찬하고 펍에서 나는 이제 내가 나하고 여행하는 여자 파트너가 관광지를 가는데 하기 싫다. 그럼 캔슬한다. 그리고 뭐 툭툭이나 택시 같은 거 그런 걸 대절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캔슬한다. 타지마를 안 간다 하면은 가지 말자고 한다. 이렇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여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너무 놀랬어. 정반대로 했잖아. 5박 6일 동안 인도에 있는 동안에 가장 여태까지 나왔던 지복행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제일 이기적으로 했잖아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안 하면은 막 표정 정색하고 선글라스 끼고 표정 굳어져가지고 막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조색찬한테 나는 여자랑 여행할 때 여자분이 하기 싫다면 안 하고 그리고 뭐 툭툭이 대절했는데 툭툭이나 뭐 택시 대절했는데 상대방이 안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타지마 안 간다? 그럼 나 안 가. 이렇게 막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본인이 무슨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나? 이게 너무 거짓말인 거지. 조색찬 이분은 그걸 또 믿고 너무 정말 저는 정말 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세희 씨가 메타인지가 안 되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수증 있잖아요. 오늘 턱시기가 영수증 바리바리 챙기고 그랬는데 영수증은 뭐 그렇게 챙기는 거야? 뿜빠이 할 때 참고한다고? 아니 근데 뿜빠이 할 때 어차피 남은 돈 엠빵인데 뭐하러 그게 영수증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도영님 말씀처럼 이런 여행에서 뭐 영수증 왜 챙기는 거야?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설마 네가 이거 썼고 내가 이거 썼고 이거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엠빵하나? 근데 저는 영수증을 그렇게
이렇게 챙기는 것도 제작진이 다 여행 경비 내주고 한 건데 자기 돈 들어간 것도 없는데 그 남은 돈은 어차피 엠빵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영수증을 저렇게 매번 바리바리 챙기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날 밤에 남자 두 분이서 펍에서 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각자 5박 6일 동안 함께 붙어 다니면서 여행 파트너 미우나 고우나 여행 파트너들이 있었잖아. 백합하고 무당 정수.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만나서 뭐해. 마지막 날 밤에 오히려 더더욱 나하고 여행 같이 했던 파트너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여기 톡식이도 그렇고 조색천도 그렇고 정말 지긋지긋해가지고 벗어나고 싶어서 만났을 수도 있죠.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을 함께 보내면서 풀 거 풀고 전 그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는 많이 편집됐겠지만은 둘이서 그냥 뭐 여자 출연자도 뒷담화밖에 더 깝니까? 물론 좋은 모습들도 나왔지만 조색진같이 이분은 나 때문에 무당 적수도 힘들었겠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나오긴 했지만은 턱식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뒷담화나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끝까지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백합이 대접만 해줬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한결같습니다. 조색진이 무당 정수기는 숙소에만 있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턱시가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내 여행 파트너가 숙소에만 있겠다고 했다면 뉴델리에만 있겠다고 했으면은 나는 그랬으면은 그 여자분 편한 대로 맞춰줬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조색진한테 거짓말을 해. 어차피 방송에 다 나오는데 너무 거짓말을 해. 백하님이 좀 숙소에서 쉬고 싶다고 해도 잠도 못 자가지고 힘들다고 해도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백합 배려 전혀 없이 끌고 다녔으면서 조색진이 말한 무당 정수기는 뉴델리에만 있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에는 내가 만약에 무당 정수기를 여행했다면은 그냥 나는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너무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 프라하까지 가서 냉동 만두밥 해먹는 놈이나 인도 여행 가서 밥 먹는 거 아끼는 놈이나. 근데 턱식이는 인도 여행 가서 밥 먹는 거 아낀 정도가 아니라 밥을 안 먹었어요. 인도 음식을 안 먹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해. 초코밥만 먹이는 게 어딨어. 카메라가 따라하면서 찍고 있는데 인도 음식 먹을까봐 계속 초코밥만 먹여. 초코밥만. 자는데도 막 초코밥 입에 넣어. 택시 안에서. 너무해. 차라리 냉동밥은 선녀야. 저는 선마테아를 이길 만한 지복행 빌런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마테아는 비교도 안 돼. 턱시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 얼굴이 익어가지고 양산 사야 되는데 양산 사야 될 것 같아 하면은 양산 사는 건 눈치 주면서 코끼리는 그냥 턱턱 내잖아요. 백하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 선마테아는 턱시기처럼 사줄게라는 얘기 안 했어요. 턱시기는 계속 사줄게 해줄게. 지 돈이야? 아니 무슨 공동경비로 뭐 대단히 뭐 지가 해주는 줄 알아. 이거 돈 많이 남았으니까 백합아 플렉스 하자. 이거 돈 많이 남았으니까 한국 가서 내가 다 사줄게. 공동경비로 사주는 거에서 뭘 한국 가서 사주긴 뭐 개뿔이 사줘. 백하님이 참 좋아하겠다. 저는 한국 도착하자마자 백하님이 턱시기랑 엮이고 싶을까요? 그 공동경비로 이렇게 그거 백하님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동경비로 사주는 거? 적어도 조색제는 턱시기랑 대화하면서 내가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무당 정수기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무당 정수기는 나 때문에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면서 했잖아요. 반성도 하고. 턱시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1도 없어요. 자기 반성이. 백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한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옆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든 배고파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든 알 바가 아닌 거야. 어떻게든지 내가 여행 경비 최소한으로 들인 다음에 최대한으로 가성비 뽑기 위해서 자기 방송 분량 많이 뽑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색진이 턱시기한테 인생 선배라고 너가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고 그리고 이혼도 해봤으니까 인생 선배라고 이렇게 띄워줬는데 턱시기가 마치 본인이 뭐 대단히 뭐라도 더 경험 많이 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조색진한테 인생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곤조가 있다고. 제일 곤조 심한 사람이 턱시기야. 내가 여태까지 저도 꽤 많은 사람들 겪어보고 했는데 저는 턱시기보다 인색하고 곤조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곤조가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애 있는 사람들이 뭐 인생 선배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조색진 이분이 턱시기 기분 좋으라고 조색진 이분이 또 턱시기 오랜만에 보니까 맥주 치매가 생겨가지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기분 좋아서 그냥 리서비스 해준 거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은 부모가 됐다 해서 결혼하고 이혼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단히 뭐 많은 경험을 했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혼 수녀 캠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애기 아이들 부모라 해가지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저는 턱시기가 말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곤조가 있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본인을 잘 알아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른다 괜히 자존심 세고 곤조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결혼
파트너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모험하지 않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색치는 턱식이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턱식이는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을 올려주는데 나는 여행 같이 하는 내 파트너 무당 정수기를 이기려고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색치는 속은 거죠. 조색층보다도 더 여행 파트너를 못살게 괴롭히고 통제하고 굶기고, 조색치는 턱식이랑 비교하면은 무당 정수기 완전 잘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색치는 이제 턱식이가 하는 말만 듣고, 턱식이는 여행 파트너를 되게 잘해줬구나, 편안하게 해주면서 여행 되게 잘했구나 해가지고 괜히 이제 턱식이 말만 믿고 미안해 했던 거죠. 물론 턱식이한테 속은 덕분에 조색친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무당 정수기한테 편지까지도 쓰고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은, 턱식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많았다. 펍에서 계산 에반수호님께서 조색친한테 돈 내라고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턱식이가 더치페이 하자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턱식이는 누군가한테 사줄 그럴 인물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는 돈을 써도 남을 위해서는 돈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턱식이는 더치페이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색층보다 턱식이가 자기가 시키고 싶은 거 많이 시켰어요. 오자마자 시킬 수 있는 거 다 시켰단 말이야. 아마 먹는 것도 본인이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조색층보다. 조색층은 살짝 늦게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엠빵 하자고 얘기한 거죠. 이건 나 손해보지 않았네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먹었는데 이거 엠빵 하면 내가 이득이네 하면서 이제 엠빵 하자고 했는데, 조색친 이분이 나 돈 많이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턱식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형이 써라, 동생이 한번 얻어먹자 하면서 얻어먹었어요. 나수사계에서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돌싱사계에서도 턱식이가 22기 영식님이었나요? 그분한테 계속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얻어먹기만 했어요. 턱식이는 참 인색합니다. 치사해요. 본인이 밖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으면은 공동경비 갖고 나갔잖아요. 백한님 숙소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도 좀 싸가겠다, 뭐라도 좀 포장해가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경비 굳었잖아. 그거 좀 뭐 사가면 안 되나? 너무 인색해가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인색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채팅에 턱식이는 무조건 형만 만난다,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런 채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채팅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했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턱식이는 동생들 안 만나, 또래도 안 만나. 거의 무조건 돈이 좀 있는 형만 만나.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얻어 먹었으면은 아마 밥값이 좀 나왔을 거거든요. 턱시가 많이 먹어가지고. 턱시가 인도 음식은 못 먹는데 거의 레스토랑은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었어. 그래서 조색진입 계산을 하고 밥값을 계산 많이 나왔을 텐데, 계산했다면은 다음날 본인이 계산해야지. 경비 많이 나왔잖아. 조색진이 경비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턱시는 몇 배로 많이 나왔어요. 맨날 밖에서 밥 먹는 거 아예 안 먹고 숙소 가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라면만 먹고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본인이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식당에서는. 오히려 백화님이 우리 경비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뭐 돈 계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백화봐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아껴야 된다고, 더치페이 해야지 왜 계산하려고 하냐고 오히려 백화님 눈치 주더라고. 입으로 엄청 아부하고 얻어먹고 속으로 사람들은 바보여서 내가 똑똑한 내가 이렇게 좀만 아부하면은 돈 쓴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위 사람이 바보여서 본인한테 돈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류는. 저는 자유분방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좀 내가 조금만 상대방 기분 좋게 말 맞춰주고 가면은, 형들은 보통 나한테 밥을 사니까. 근데 이게 밥을 사는 형들 입장에서는 다 보여요. 그냥 불쌍하게 보고 사주는 거죠. 그걸 막 밉게 보진 않고 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밥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밥을 사는 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보이더라도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사주고 마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고. 다 보입니다. 아무튼 조색친하고 그렇게 펍에서 조색한테 얻어먹었으면은 공동경비로 뭐 사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서 백화님한테 돌아오자마자 백화님이 안 자고 있었잖아요. 백화님한테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을 다녀왔다,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내일 맛있는 거 사주겠대요. 사준다는 말, 턱시기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우리 공금을 내가 허락을 하고 승낙을 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사준다는 이 마인드,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 비상식적이야. 사주겠대. 지 돈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또 사주겠대요. 내일 되면은. 정작 이제 그 다음날 돼서 턱시기가 사준 거 하나도 없고, 당연히 애초에 사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 거고 다 엠빵했죠. 턱시기는 또 사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한결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턱시기가 무당 정수기랑 비교하니까 백합이 너한테 그저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왜 다른 커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 저는 별로 안 좋게 보였어요. 그런 것도. 조색진이 야 백합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당 정숙 나쁘게 얘기한 거 전달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 둘이서만 얘기하는 대화였잖아. 조색진은 무당 정숙한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턱시기는 조색진이 무당 정숙 때문에 힘들었다더라 다 얘기하더라고. 치사해. 그러면서 내가 무당 정숙하고 백합 너하고 비교해보니까 백합 너한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백화님이 바로 직전까지 그 조색진 나가기 직전에 저번 주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합이 하나도 배려 안 해줬거든요. 코끼리 타고 나서부터 나 몰라라 했어요. 화장실도 니 가든지 말든지 야 너 사고 싶은 너 저기 가서 사 이렇게 하나도 안 챙겨줬단 말이야. 코끼리 타고 나서부터. 근데 괜히 이제 레스토랑 갔다 와서 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오고 하다 보니까 괜히 미안해가지고 백합이 또 이제 기분 좋을 수 있게 듣기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백합님도 이제 턱식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턱식이 얘가 레스토랑 가서 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막상 여기 왔는데 나는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지가 안 사온 거 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 빨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또 짓거리고 있구나. 그래서 백합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만 살았다고. 그리고 또 턱식이가 너무 좋은 파트너 만났다면서 또 백합님 듣기 좋은 얘기 하니까 백합님이 너무 좋은 코끼리 만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또 받아치고 백합님도 이제 턱식이 이런 그 지겨운 가스라이팅 대화법이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백합님은 턱식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코끼리 구경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턱식이의 입 빨린 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이 먹은 거 계산하는 장면을 제작진이 왜 편집했네요. 분명히 누군가 계산했을 텐데 턱식이가 또 얻어먹어서 저 같은 아이들이 테러할까봐 그랬을까요? 엠빵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더치페이 했을 겁니다. 더치페이. 턱식이 혼자였으면 얻어먹었는데 백화님도 같이 먹었잖아요. 백화님이 얻어먹을 성격이 아니에요. 턱식이랑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백화님은 턱식이처럼 옹졸하고 쪼잔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 정수기랑 조색진이 계산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서 아니 더치페이 하자고. 또 백화님이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으면은 턱식이가 돈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면서 백화봐 우리 같이 쓰는 돈이야. 너 그렇게 네가 계산한다고 하면 안 돼. 눈치 줘서 백화님이 그럼 이제 더치페이 하자고 해가지고 더치페이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아마도. 백화님은 분명히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가 계산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턱식이가 돈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더치페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턱식이가 백화님한테 조색진이랑 펍에 같이 있다가 백화님한테 이제 그 말들을 전달한 것 중에 이것도 얘기했거든요. 새벽까지 싸웠다더라. 그런 얘기 왜 해? 백화님은 아무리 조색진하고 무당 정수희가 사이가 안 좋았고 싸웠다고 해도 백화님은 참고 힘들었던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턱식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백화님 마음이 나아지질 않아요. 걔네보단 우리가 좋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애초에 백화님은 턱식이처럼 인색하고 쪼잔하고 미성숙한 마인드가 아니라 백화님은 성숙한 마인드. 걔네는 걔네고 나는 나야. 걔네가 불행했다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이런 딱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턱식이가 아무리 그런 막았다는 소리를 짓거려봤자 백화님은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올 뿐인 거죠. 오히려 쟤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심하다. 조색친이 불행했다 해가지고 턱식이 얘는 상대방이 불행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나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구나. 참 한심한 애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화님은. 백화님처럼 구분을 하고 별개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성숙한 마음가짐입니다. 성숙한 마음가짐. 아무튼 그러면서 턱식이가 조색친네는 할 거 다 하면서도 경비가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 너무 가혹하게 여행 경비를 많이 안 썼다. 본인 스스로 이제 백화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잘한 부분들 백화님한테 해준 부분들 생생내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세희 씨가 초반에 분명히 이세희 씨랑 이희경 씨랑 김원훈 씨가 턱식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거든요. 초반에는 참 배려도 많고 섬세하신 분이라고. 근데 후반에 들어서는 턱식이가 계속 본인이 해준 거 얘기하고 내가 해줬잖아. 이런 거 다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생색내는 거 이제 보다 보니까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해준다 얘기를 하니까 정 떨어지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죽하면은 저 패널들도 웬만하면은 출연자들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할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색내는 거 고쳐야 돼요. 못 고칩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색낸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볼걸요. 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턱식이는 본인의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가 문제 있고 백합이가 얼마나 힘들었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백합이 왜 너 안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백합이 너 왜 안 고마워해? 이런 마인드가 거의 뭐 100 이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자기 마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본인은 이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칠 수는 있는 거지 턱식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백화님하고 턱식이는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허무하게 보내고 백화님은 마지막 날 밤을 컵라면 하나로 때우고 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 물론 무당정석도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잠들긴 했는데 백화님은 여행하는 내내 제대로 못 먹었잖아. 진짜 턱식이는 양심이 있었으면 뭐 사왔어야 된다니까. 레스토랑에서 포장을 해왔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지 먹을 것만 딱 먹고 여행 경비 굳었잖아. 조색친이 돈 내가지고. 백화님 뭐라도 사왔어야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지 돈도 아니잖아. 좀 사오면 안 됐나? 그 아까 보는데 너무 막 열받더라고. 5박 6일을 같이 미우나 고우나 함께했던 나의 무리한 여행 일정을 같이 따라와줬던 고마운 파트너인데 어떻게 그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턱식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턱식이가 인도 음식 먹는 거 싫어해가지고 맨날 밖에서 햄버거나 먹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맥도날드
데 가서 햄버거 먹고. 그러면 본인이 양심 있으면은 거기 레스토랑 가가지고 피자나 파스타 이런 거 쌓았어야지. 전 그 부분에서 너무 짜증났어요. 이 사람은 백합이가 굶고 있든지 말든지 컵라면만 먹고 가만히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돈 얼마 남기느냐, 오직 돈만이 목적이구나.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작진 돈을 왜 아끼나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QK님처럼 아니 제작진이 여행에서 쓰라고 하는 여행 경비를 왜 아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출연료도 따로 받잖아. 출연료도 따로 받고 하는 사람이 여행 경비는 다 써야 되는데 300불은 또 환전도 안 하고, 그것도 제작진한테 걸리니까 뒤늦게 변명이나 하고 있고. 참 특이해. 이건 알뜰하고 검사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알뜰하고 검사한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뜰하고 검사한 사람들 모욕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 아무튼 이제 다음날 돼서 백합이랑 턱식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백합님이 턱식이한테 어제 사실 나는 육개장 먹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턱식이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라면 다시 끓여줘? 육개장 끓여줘? 이렇게 하니까 턱식이가 또 육개장 끓여줘 라는 말을 생색내면서 해. 또 내가 육개장 먹지게 뭐 끓여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또 생색내니까 백합님이 됐어, 뭐 가는 날까지 라면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턱식이도 백합님이 좀 불만을 얘기하는구나 눈치채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백합님한테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오늘 그대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계획 짜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턱식이 화법이 턱식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되는 말투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숙제나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턱식이처럼 야,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숙제 다 했어? 너 숙제는 다 하고 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공부할 거고 숙제 할 건데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턱식이처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할 마음이 사라져. 기분이 더러워져서. 화법이 딱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원래는 어디 가고 싶다면은 어제 다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여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짜고 했었어야지 왜 생각이 없냐, 왜 계획도 안 짜냐. 아침 일어나가지고 백화님 몰아세우더라고요. 이것도 백화님이 가는 날까지 라면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턱식이는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보복합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백화님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라면 끓여준다고 했잖아, 라면 끓여준다고 얘기했는데 백화님이 가는 날까지 라면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턱식이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해준다는데 너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 그럼 나도 네 갈굴 거야, 이런 식인 거죠. 항상 지북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런 식이에요. 티키타카가. 보복의 티키타카. 백화님은 전혀 그런 생각도 아니었는데, 턱식이가 싸울 마음도 없었는데 턱식이가 지 혼자 긁혀가지고 백화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디 가고 싶었다면 어제 다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백화님을 막 탓하고 질책했는데, 턱식이 본인이 조색천 만나러 나갔잖아. 마지막 날 밤인데 백화님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턱식이가 백화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조색천하고 펍에서 지 먹고 싶은 거 실컷 다 먹고 얻어먹고 와놓고선, 그리고 포장이나 그런 것도 안 해오고 지 먹을 것만 딱 먹고 와놓고선 공동경비 결국 안 쓰고, 그래놓고 백화님한테 여행할 거였다면은 내가 니를 다 도와줄 텐데 나한테 상의를 하고 계획을 미리 짜놨어야지, 이렇게 탓하면 안 되지. 왜 사람을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죄책감 들게 만들지? 턱식이 화법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백화님도 이제 할 말을 합니다. 턱식아, 나는 사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인도 화장이랑 의상 그런 거 체험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나는 관광지 메인은 한 곳만 가고 카페나 맛집 이런 거를 가는 그런 여행 하고 싶었다. 근데 네가 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눈치 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 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냐. 백화점들 그제서 이제 좀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13일에 하라고 해가지고 13일에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3일이 오늘 그 귀국날이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데 뭘 하냐.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한 날도 너가 선제 툭툭이 그것 때문에 계속 네가 눈치 주고 그래가지고 못한 거였다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다 맞는 얘기였고, 근데 턱시가 뭐라 했냐면은 그거 다 너랑 얘기를 해서 한 거다. 근데 네가 선제를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까먹고 선제 2,500루피 빌린 거는 생각 못하고 그거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라고 하니까 백화님이 아주 예리하게 속 시원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러면은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선제한테 맞춰진 거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턱시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턱시기는 백화님이 오늘 하루 일정을 자기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여행을 잘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2,500루피,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야, 공동경비로 미리 2,500루피 내가지고 선제를 하루 동안 빌린 거, 그거에 대한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을 벌벌 떠면서 백화님을 전혀 이제 배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턱시기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턱시기 너가 2,500루피 아까워해가지고 돈 아깝지 않냐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날이었는데 네 계획대로 따른 거야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턱시기가 여기서 되게 희한하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턱시기가
턱시가 뭐라고 또 받아치냐면은 그대를 생각해서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대도 동의했고 그대가 동의해서 한 건데 그대가 결정한 거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백화님 탓을 하더라고.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네가 동의한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내가 2,500 루피 돈적인 압박을 했어도 결국 네가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네가 따른 건데 왜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불만이야. 이런 식으로 백화님을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 백화님한테. 그러니까 백화님이 더 이상 역시 얘랑은 말한 내가 바보지. 말할 가치가 없다 하고 알았어 하고 그냥 넘기더라고요.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고. 턱시기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백화님은 애초에 이런 사람인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턱시기하고 대화를 안 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 와중에도 백화님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화님은 아예 여행하는 동안에 그냥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같이 다니기만 한 거지. 백화님이 턱시기랑 아침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턱시기는 표정에 감정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실 턱시기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은 못 만난다고. 턱시기랑 정말 만에 하나 진지한 관계, 남녀 진지한 관계가 될 거라는 그런 사이였다면은 턱시기한테 얘기라도 할 텐데 그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래서 그냥 말 안 한 거로 얘기를 했어요. 백화님이 그동안 얘기를 안 한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말을 안 한 거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턱시기는 내가 당연시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나를 우선시하는 사람 만나야 된다. 오히려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서로 너무나도 다르고 결이 안 맞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서로 갈 길 가겠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턱시기하고 결이 맞는 사람이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턱시기가 키도 크고 깔끔하고 그렇게 생겨서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뭐 턱시기한테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데 턱시기를 오랫동안 겪으면 겪을수록 턱시기의 인색함과 쪼잔함에 여자분들이 버티기가 어렵죠. 턱시기가 뭔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목적이 있고 대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턱시기의 배려를 받아도 여자분들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려만 해주고 끝나야 되는데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버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턱시기. 그리고 나이가 이제 20대 30대도 아니고 백화님도 40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백화님처럼 이제 나이가 40대인 분들은 싸우고 싶지도 않죠. 내 에너지 아깝게 뭐하러 그렇게 싸웁니까? 그냥 한심하고 불쌍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 지적하고 고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정리하고 짐 싸면서 백화님이 턱시랑 이제 풀려고 턱시가 해주는 믹스커피 마셨잖아요. 그 믹스커피 백화님이 그렇게 믹스커피 마신 거는 밖에 나가면 턱시기는 또 카페 가면은 커피 먹는 거 돈 아까워 하니까 이미 그렇게 할 거 뻔히 보여가지고 숙소에서 믹스커피 마시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앞담화나 뒷담화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백화님 앞담화 뒷담화한 게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백화님 입장이었다면은 백화님처럼 이렇게 안 할 수 있었냐. 그렇게 백화님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본인들이 백화님 입장이었다면은 성인 군자처럼 안 할 수 있어?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 턱시기는 조색친하고 펍에서 얘기할 때 없는 얘기 지어내고 거짓말 했는데 백화님이 한 말에 거짓말은 아니었어. 너무 사실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오히려 백화님이 양반이야. 어떤 사람은 진짜 턱시기 머리끄댕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공황장애 와 또. 백화님이 많이 참았기 때문에 말할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짐을 쌀 때 백화님은 인도에서 사가지고 양산 있잖아요. 우산. 그거 잘 챙겨가려고 하는데 턱시기는 버리라고 막 그러던데 왜 그러는 거야? 희한해. 뭔가 기준을 모르겠어. 턱시기 성격대로라면은 오히려 버린다고 해도 돈 아깝다고 챙겨가야 되는데 양산은 왜 버리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막상 백화님이 버리려고 하는 거는 턱시기가 또 그거 아깝다면서 가져가고 기준이 특이해. 그런 건가? KMJ님 말씀처럼 너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눈치 주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눈치 주려고. 너 그 양산 살 필요도 없었는데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그거 뭐 좋은 것도 아니라고 눈치 주려고 일부러 버리라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턱시기라면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조색진 커플하고 백합 턱시기 커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잖아요. 무당 정수기가 막 울고불고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행을 백합님보다는 잘했더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백합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고 마사지 결국 못 받았어요. 마사지 받는 게 안 나와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백합님보다는 무당 정수기가 훨씬 여행을 잘했더라고. 백합님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하나도 못 가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하나도 경험 못 해봤는데 무당 정수님은 본인이 가기 싫어져 타지마리 이런 데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인도 화장도 해봤죠. 먹고 싶은 것도 길거리 음식 다 먹을 거 다 먹어봤죠. 그리고 집에
있어도 밖에서 포장도 해오고 해가지고 인도 음식도 더 많이 먹어보고 나름 잘 보냈어. 근데 백화님은 턱식이 그 방송 의식해가지고 지도 하기 싫다면서 하기 싫은데 방송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본인이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용당하느라고 백화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 커플하고 무당 커플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백화님이 무당 정숙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지복행 맨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백화님이 무당 정숙을 부러워할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난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 백화님이 무당 정숙 막 부러워해가지고 무당 정숙은 먹는 것도 한식당 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화장도 인도 화장도 해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백화님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턱시이가 원래 한식당 갔다가 코끼리 타야 되는데 그러면 코끼리 못 탄다고 하니까 한식당을 안 가기로 하고 코끼리 타고 나서 한식당 가기로 해가지고 한식당이 문 닫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식당도 못 갔을 뿐더러 인도 화장도 턱시이가 오늘 백화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웨딩 플래너면서 무슨 뭐 인도 결혼식 의상 뭐하러 하냐고 그딴 얘기 하더라고. 왜 지 기준에서 상대방 그거를 맞춰?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백화님은 그게 너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웨딩 플래너면서 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냐 말이야 방구야. 그러면서 일부러 무당 정숙이랑 조색친 앞에서 생색내면서 공동경비 여기서 다 못 쓰면은 한국 가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대. 한국 가서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백화님은 턱식이랑 엮이기 이제 싫어. 한국 가면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빨리 엠빵하고 뿜빠하고 뿜빠이 한 다음에 그냥 편하게 나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턱식 얼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가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대. 지 돈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조색춘하고 무당 정숙도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 턱식이 희한해가지고. 그 앞에서 턱식이가 그렇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무당 정숙도 금방 이제 턱식이라는 애를 간파해가지고 턱식이 너는 너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상대방이 리액션이 부족하면은 쉽게 지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턱식이 막 소름 끼쳐하고 어떻게 하라냐고. 아무튼 턱식이가 참 복채라도 좀 주던가. 복채라도 한 5,000원은 줘야 되지 않았을까? 5,000원 만원이라도? 너 800원 주냐? 무당 정숙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했는데 아예 그냥 하질 마던가. 800원 주고 있어 800원. 아무튼 백화님이 계속 무당 정숙님 부러워하니까 턱식이도 그때부터 슬슬 불편함이 많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무당 정숙님이 한 거에 대해서 백화님이 엄청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턱식이도 약간은 눈치 보게 되고 아 이거 내가 방송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나 개망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 관리가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기 영식이가 무당한테 나 같은 사람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다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턱식이 나오는 방송 프로들을 다 리뷰를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턱식이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무당이 애교 많은 성격이라고 하면서 자기랑 잘 맞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어디서 개소작이야. 또 보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님이 돈 많이 남았다 뭐 턱식이랑 여행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턱식이 신기 불편하게 무당 정숙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보복한 거야. 보복. 늘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약간이라도 긁히는 게 있으면은 상대방도 똑같이 긁어놔야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오늘 백화님이 조색진하고 무당 정숙한테 정말 진심으로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둘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당 정숙이가 이제 뿜었잖아요 막걸리를. 그 얘기 듣고 조색진이 턱식이하고 백합이한테 너네들도 싱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턱식이하고 백합의 반응이 너무 웃겼어. 둘 다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정말 싫어하는 느낌? 가면만 쓰고 있는 거야. 턱식이는 경멸할 자격이 있나 싶었는데 아무튼 둘 다 엄청 싫어하는 느낌이 그 잠깐 몇 초 동안 이게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막걸리 먹는 데였나? 거기서 백화님이 우리가 턱식이가 돈 많이 아껴가지고 돈 엄청 많다고 얘기하면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턱식이가 완전 정색하면서 더치페이 해야 된다고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상대방한테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게 여러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조색친하고 무당 정숙 앞에서 백화님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더치페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당 정숙하고 조색친 민망하지. 심지어 턱식이는 전날 얻어먹었잖아. 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가지고 잔뜩 먹어놓고 조색친한테 형이니까 좀 사라고 해가지고 얻어먹어놓고 이거는 또 더치페이 한다고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양심이 없어. 돈이 없어도 한번 내가 얻어먹었으면 내가 사야죠. 똑같은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게 맞지. 그런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때문에 돈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조색친은 돈이 남아 돌아서 사줬나요? 무당 정숙이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턱식이 천성이에요. 아파트 분양이고 자시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턱식이 이 사람의 성격인 겁니다. 성격.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턱식이처럼 상대방의 돈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지 돈 아끼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인간이 있고 턱식이라는 사람의 성향인 거지 아파트 분양이다 애들 양육비다 그딴 거랑은 1도 없는 겁니다. 1도 연관없어요. 1도. 오늘 한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백화님이 턱식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 만행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색친하고
조색진하고 무당 정숙 있는 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백하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무당 정숙하고 조색진 있는 데서 본인의 민낯을 얘기하니까 턱시기 표정이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렇게 백하님이 얘기할 때 턱시기 표정 관리 안 되는 거 보고 또 턱시기가 어떻게 보복할까, 이 사람은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닌데 삐지거나 긁히면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복할까 막 궁금하더라고. 나도 그만 보고 싶은데 봤다,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도 백하님이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었다고. 여행 일정에 대해서 제작진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말리는데 턱시기 혼자서 지 혼자 방송에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끌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제일 긁혔을 것 같아요. 내가 방송 때문에 이렇게 방송 출연해가지고 방송각 보느라고 이렇게 백합이 무리하게 일정 끌고 다닌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백하님이 조색진하고 무당 정수한테 말을 안 하길 바랬는데 그게 다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긁히고 삐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백하님은 저번부터 먹고 싶었던 한식당 겨우겨우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먹고 싶은 거 처음 먹는 거잖아요. 근데 턱시기가 입장할 때부터 백하님한테 보복을 해요. 백하님 입장할 때부터 불편하게 나는 연비가 좋아서 이미 배도 안 고프다, 우리는 많이 못 먹는다, 이러고 있어. 백하님은 지금 드디어 제대로 한 끼다운 한 끼를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막 신나하고 있는데 턱시기가 지가 배 안 고프면 배 안 고픈 거지 우리는 많이 못 먹는데 이게 뭔 헛소리야. 그러니까 백하님 또 눈치 주는 거예요. 먹는데 돈 많이 쓸까봐. 그리고 오는 동안에 백하님이 자기 나쁜 얘기 해가지고 망신 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재수없게 보복하는 겁니다. 재수없게.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백하님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시켰잖아요. 조색진하고 다 같이. 턱시기는 그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 백하님이 그렇게 망신 줘가지고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시키니까 분명히 턱시기가 여기 한식당에 입장할 때 눈치 줬거든요. 많이 시키지 말라고 눈치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 배 안 고프니까 우리는 많이 못 먹는다고. 그게 백하님한테 괜히 많이 시켜가지고 한국 가면 어차피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 돈 많이 쓰지 말자 이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백하님은 그냥 자기 시키고 싶은 거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턱시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표정 관리를 더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턱시기가 냉동 삼겹살 안 먹었잖아요. 자기는 고기만 굽고 그것도 백하님 기분 더럽게 해가지고 입맛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국 가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거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냉동 삼겹살 안 먹는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돈 한국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었던 거죠. 백하님이 망신 준 것도 망신 준 거지만은 계속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낯설 지복행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여기서 기분 좋게 식사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돈 아깝다, 이 돈이면 한국 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바보들 같이. 이렇게 돈돈거리다 보니까 세 명이 표정 좋았는데 턱시기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산하기 싫어서. 내가 냉동 삼겹살 이거 안 먹으면은 나는 계산해서 빼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색친이 산다고 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조색친하고 무당정숙이 산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그래서 냉동 삼겹살 안 먹은 거로 좀 봐요. 턱시기 마인드는 공동금비를 내 돈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한님 돈으로 쓴다면은 턱시가 말리지 않았겠죠. 네 돈 쓰는데 뭐 너 써?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공동금비는 이게 많이 남은 만큼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사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백한님도 못 먹게 하면서 돈 아끼려고 한 겁니다. 공동금비 때문에. 다양한 돈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리가 있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은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근데 턱시기는 돈만 쫓잖아요. 돈만 중요하고. 여러분 왜 돈만 쫓으면은 돈을 절대로 이제 얻어낼 수 없고 벌 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잘 될 수가 절대 없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조력자, 서포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자기 한계를 깨고 더 나아갈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돈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건데 턱시기같이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조력자들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냥 턱시기는 자기 혼자서 잘 되는 그 한계까지만 잘 되는 거죠. 나 혼자서 잘 되는 한계까지만. 철저하게 내가 돈을 썼으면은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턱시기같이 이런 사람은 잘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충하자면 턱시기가 촌장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턱시기가 백합한테도 잘 사주고 돈돈거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남자답고 그릇이 넓은 모습이 나왔다면은 사람들이 촌장 라이브 뿐만 아니라 뭔가 지복행 MC 아니면 나는 솔로 MC 패널 이런 것도 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밀어주지 않았을까요? 턱시기는 방송 욕심이 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밀어주지 않았을까? 아, 턱시기 되게 사람 괜찮네, 돈돈거리지도 않고 계산도 촉촉하고 가치관 파트너도 잘 챙기고, 아, 이 사람 되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촌장 라이브도 당연히 MC는 턱시기가 해야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여론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턱시기가 이렇게 쪼잔하고 돈덩어리는 덕분에 보세요. 촌장 라이브 MC 하차해야 된다, 더 이상 나는 솔로 컨텐츠에서 턱시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인색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기회조차도 다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쪼잔하고 옹졸한 덕분에 사람들은 이렇게 턱시처럼 인색하고 옹졸하고 쪼잔한 사람을 취급도 안 해요. 엮이고 싶지도 않아 하고 엄청 싫어합니다.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솔로 MC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색한 성격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턱시기를 쓰면 시청률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쓰면은 어떻게 보면 턱시기는 그 기회들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어도 못 잡는 이유가 턱시기의 타고난 인색함 때문에, 옹졸함 때문에 와도 놓치는 거죠. 백화님이 한식당에서 조색진하고 무당 정숙 너네는 애정이 있으니까 쌓아놓은 거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턱시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백합이가 계속 무당 정숙하고 조색진 앞에서 나를 망신 준 것도 있고, 그게 쌓인 게 어떤 식으로 이제 터지냐면은 냉동 삼겹살 안 먹는다고 한 것도 한 거지만은 나는 제작진한테 인터뷰할 때 인도 여행 또 오고 싶었다고, 그래서 턱시가 너가 나랑 여행하면서 너 되게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토닥여주고 위로해줬어요. 너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턱시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거 인도 와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되게 혼자서 분위기 완전 곱창내더라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되는 분위기였어. 근데 백화님이 이제 고마웠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네가 위로해주고 나 토닥여준 거 처음이야 하면서 이렇게 백합이를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또 턱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보복하는구나. 백화님은 그래도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 고맙다는 표현을 이딴 식으로 갚는구나, 이딴 식으로 받아치는구나. 그 꽁해가지고 참 역시 턱식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역시 여러분, 백화님은 턱식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토닥여주고 너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너 아니었으면 인도 여행 안 왔을 거라 그러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많이 얘기했는데 턱식이는 그냥 지 기분이 우선인 거야. 니 나 망신 줬지? 너 백합이 너 조색진하고 무당정수기한테 나 쪼잔한 거 다 얘기했지? 너 두고 보자. 너 분명히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많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너 많이 시켰네? 너 두고 보자. 계속 이렇게 꽁해있다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백화님이 이제 그렇게 너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고 하니까 마치 그동안 백화님이 한 번도 턱식이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한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쪼잔해가지고.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한식당에서 계산을 절대로 턱식이 커플이 내지 않았을 거고 엠빵하거나 얻어먹었을 겁니다. 턱식이가 냉동삼겹살 싫다고 하면서 안 먹은 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게 내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턱식이는 아꼈다기보다는 인색했다. 끝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여준 턱식이가 기가 막힙니다. 누구에게나 재산이 몇백억 있거나 몇천억 있는 사람도 돈은 소중하다니까? 만원, 2만원 다 소중해. 돈을 많이 버니까 만원, 2만원이 그냥 뭐 쉽게 쓰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 해가지고 무조건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주식으로 재미 좀 봤다며? 야, 너 승진했다며? 월급 많이 올랐다며? 하면서 야, 니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니 나보다 재산 많으니까, 너 나보다 차 좋으니까 이번에 술 먹는 거 이번에 밥 먹는 니가 사.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성공하고 괜찮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불대는 바람에 그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기왕이면은 주변에 치사하게 돈돈거리고 그런 인간들이 바글바글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오늘 좋은 일 있으니까 살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겠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 근데 여유 있거나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야, 너 돈 많으니까 니가 좀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혐오하고. 그게 걸러지는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나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 흔쾌히 돈도 내고 밥값도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 많다고 그지 새끼도 아니고 얻어쳐먹으려고 그러고 그따위로 살면 어떡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 게. 탁형님, 돈 아끼는 타입을 진짜 싫어. 돈을 아끼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인색한 애들. 저는 인색한 애들 싫어요. 인색한 애들. 돈을 아끼는 거랑 인색한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들 어릴 때 돈도 못 벌고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각자 사회생활하고 각자 다들 힘들게 자기 시간과 땀과 에너지를 등가 교환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돈거리면 어떡해. 그게 그러면 어떡해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턱식이는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도 안 하는 거겠죠. 턱식이 나이가 이제 40인데 사실 턱식이 나이가 이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는데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턱식이요, 피치베이지님.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선마태아가 훨씬 턱식이보다 훨씬 더 괜찮죠. 아니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밥을 안 먹여. 선마태아는 그래도 만두 개밥이라도 먹였단 말이야. 지금 투표를 했는데 턱식이 거의 90% 나왔네. 와, 무당정숙님 9%밖에 안 나왔어. 턱식이가 압도적으로, 너무 압도적이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선마태아는 악랄하진 않았어요. 서툴었던 거지. 악랄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턱식이는 지독했어요. 선마태아가 훨씬 턱식이보다 훨씬 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